일본에서 금기시 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그중 하나가 무라크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무라크라는 것은 이것은 보통 사회에서 조금 떨어진 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주로 가축을 도살하는 그러한 직업을 역사적으로 쭉 갖고 오신 분들입니다. 한국에서도 백종이라고 했죠. 일본에서는 무라크민이라고 하면서 사실 역사적으로 짐승을 죽인다라는 면에서 멸시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고기를 파는 직업이다 라고 하면 그 집의 아이들은 우리 집이 그런 집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되도록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멸시의 시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요, 호적조사라든가 그것을 하면 금방 누가 무라크민의 후손인가 그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차별이 너무 심해서 이 차별이 예를 들면 결혼식을 할 때 어느 쪽인가가 무라크민이다, 그 출신이다, 그렇게 되면 결혼 자체가 이게 파혼이 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현재는 많이 거기서 좀 벗어나고 있기는 하는데요. 일본 정부가 호적을 볼 수 없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입사할 때라든가 어느 정도의 호적 등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제출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금지가 됐습니다. 일본 안에서. 그거는 1990년대 초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걸렸잖아요. 그러나 지금도요, 어딘가에는 누가 무라크민이었는가 라는 것을 기재한 책자가 있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비밀리에 유통되고 있다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그 차별 문화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통계이기는 하지만 일본에 300만 명 정도 무라크민 출신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곳은 일본의 전체 인구의 2%를 조금 넘는 100명 있으면 2명이나 3명 정도는 무라크민 출신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무라크민이라고 하면 지금도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그 일본인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부분은 일왕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일왕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한 공개된 부분은 이야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특히 말을 하지 않았던 부분은 스캔들이죠. 일왕가라고 해서 스캔들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군내정이라는 것을 일본 정부 안에 만들어 가지고 일왕가를 보좌하는 부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에 여러 업무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언론을 차단하는 거죠. 언론 보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군내정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요새는 이러한 부분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왕 나루히토의 동생이 있거든요. 그 동생의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요. 여자아이가 둘, 곤주가 두 사람, 그리고 만내는 왕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장 위에 곤주, 마코 곤주는 대단히 자유를 좋아해 가지고요. 보통 일본 왕가에서는 가는 학교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에스카레이터식으로学習院라는 데가 왕가가 가는 대학교였는데 그곳을 깬 거예요. 역사상 처음으로 말하자면 아이들이 가고 싶은 대학에 가게 했습니다. 나루히토 일왕의 동생이 굉장히 자유사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코가 국제 기독교 대학으로 가요. 그 안에서 연애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마코라는 곤주가 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더 소문으로 나오잖아요. 그것을 맞는데 그 군내전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왕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약속을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상당히 그러니까 자유로운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러한 마코 곤주, 이미 결혼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막을 수는 없었죠.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요. 이런 것은 빈산에 일가게 불과합니다. 다른 부분에서요. 일왕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일본인들이. 나루히토 일왕, 그 정도 알죠. 그리고 나루히토 일왕의 부인 마사코. 그 마사코가 또 아이를 여자아이만 낳았거든요. 아이코라는 지금 완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코하고 마사코, 어머니 마사코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이 있었습니다. 왜 남자아이를 낳지 않았냐라는 아주 비합리적인 그러한 비판이 많이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일왕은 남성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음 일왕은 나루히토의 딸이 아니다. 그래서 동생의 아이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왕가 내부에서는 완전히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감정이라든가 어떤 생각이라든가 있잖아요. 그것을 일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막으니까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본 사람들은 일당, 일왕 혹은 일왕가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 이런 거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를 역사적으로 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말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히려 무서운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일본 극우들은 지금도 왕가를 신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왕에 대한 그 마음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왕에 대한 모독이다, 모욕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아마 일왕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거 자유롭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안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에서는요. 일왕의 마음이라든가 일왕가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게 습관이 돼버린 것입니다. 상당히 무의식적인 금기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내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능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합격하여서 또 역시 근내정 안에서 일왕가를 모시기 위한 교육을 철저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아마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왕이 어렸을 때부터 아직 일왕이 아닌 그 왕자였을 때부터 일왕으로서 그리고 왕가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것을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왕은 만들어진다라는 거, 왕가는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것은 특히 일본은 메이지 시대부터 일왕을 명근으로 성근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리 사욕이 전혀 없는 그러한 성근이 되어야만이 일본 국민들을 통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왕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뭐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왕으로서의 선이다 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라든가 이런 거 말을 안 합니다.
일부러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기보다 그러한 말을 한다라는 발산 자체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면요. 아키히토 이르왕이 이러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빨리 양위하고 싶다. 보통 이르왕은 양위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왕이에요. 그러나 아키히토가 나는 양위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욕망을, 희망을 처음으로 입으로 말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일본 전체가 그때는 놀랐어요. 아, 그런 희망이 있었구나 라고 해서 일단 양위하는 데 성공하기는 했습니다. 이유는 이대로 가면 자신이 건강도 나쁘고 그러니까 마지막 왕으로 있다 하더라도 누워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지금 그 세자 자리에 있는 나루히토는 계속 늙어 간다. 그러니까 빨리 양위하고 싶다. 그러한 것도 일본인의 눈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자체가 모든 면에서 숨겨져 있고 그리고 이러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일본에서 또 금기시 되어 있는 이야기 중 하나가 야쿠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폰요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왜 금기시 되어 있는가라고 하면 역시 좀 무섭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보복을 받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특히 언론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야쿠자를 계속 비판하거나 뉴스화하면 그 야쿠자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쿠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사실 이거 끝이 없습니다. 특히 야쿠자 조직 중에서 가장 큰 조직은 야마구치구미, 야마구치조, 일본에서는 가장 큰 야쿠자 조직인데 요새는 특혜 세계로 좀 분열이 있기는 합니다. 또 이러한 분열에 대해서도 너무 깊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야쿠자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야쿠자 조직은 야마구치구미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상당히 큰 조직은 제1 한국인에서부터 시작됐다.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1945년에 일본이 패전하여서 그때는 일본에 200만 명 정도의 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 정부가 일본에 있는 조선 사람들은 이제 일본에 계속 있을 수가 없다. 한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일반적으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보통 그럴 경우는요. 일본 사람으로 남고 싶은 사람은 남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 보통 나라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일본은 패전의 혼란 속에서 모든 한국 사람을 한꺼번에 한국으로 귀국시키려고 무리수를 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일단 표면적이라고 해도요. 일본 국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일본 국적자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일본 국적자였다 아니었다 이러한 논란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완벽한 일본 국적자는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권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권이라든가 이런 거 없었고요. 사법적인 권리도 없었어요. 일본인을 고소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일본인을 고소하면 오히려 경찰이 한국 사람으로 데려갔죠. 네, 이것도 마음대로 한 거예요. 단시 한국으로 그냥 가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일본이라는 국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취업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당시 제일 한국인들은 살기 위해서 본협회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말하기가 상당히 거리는 부분이죠, 사실. 그리고 또 야쿠자의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야쿠자가 아닌 사람을 해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야쿠자는 야쿠자끼리 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생각이 좀 있어요. 요새는 조금 그게 범위가 넓어졌어요. 왜냐하면 요새 야쿠자들은 회사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야쿠자인지 어떤지는 조금 들어가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회사니까 다른 회사하고 거래를 하죠. 그러나 야쿠자들이 하는 그 행동, 그러니까 상대를 좀 해치거나 이런 것은 야쿠자가 아닌 사람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실상 쭉 지켜왔어요. 그쪽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야쿠자를 계속 비판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